어릴 때부터 감기나 편도선염에 많이 걸렸는데 이것을 먹고 나서 감기도 안 걸리고 아직 코로나19도 안 걸렸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효과를 많이 봤다. 안녕하세요. 약국상담소 약사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감기가 치매를 부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의 기억력 감소시키고 뇌를 위축시킬 수 있는지, 그런 연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총 4단계로 나눴고요. 서론에서는 이 실험의 소개를 해드리고 해마와 우리 장기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염증은 뇌의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험 설계 그리고 LPS는 무엇인가,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의 결론으로 실험의 결론이랑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 어떻게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4번째 요약에서는 아직까지 했던 말씀을 다 요약해서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개입니다. 오늘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감염이나 바이러스, 세균 노출 등은 우리의 인지 능력, 인지 기능의 저하를 보여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뇌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감기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쥐실험,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반복적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인지 능력, 뇌의 기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이것은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바이러스성이나 세균성 질환 걸렸으면 더욱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장기기억의 가장 중요한 인체의 부위인 해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는 뇌의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히포캠퍼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있죠. 바다 사는 해마를 닮았다고 해서 실제 이름도 해마입니다. 이거는 LTP라고 장기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 이게 있어야지 우리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작인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치매에 걸리는 거죠. 치매에 걸리신 분이 옛날 일에 치매에 걸리셔도 가끔 옛날 기억은 잘하는데 요새 기억은 하나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 해마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마가 기능을 못하면 옛날 거는 기억을 나는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매입니다. 해마입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예를 들어 음식점에 전화를 해서 오늘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번호를 순간적으로 4자리, 8자리 외우는 게 단기 기억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달 지나도 계속 외우고 있다. 이게 장기 기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기억을 필요 없는 것을 까먹고 장기 기억으로 필요한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해주는 것이 이 해마라는 뇌의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해마가 손상되면은 학습이나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해마는 스트레스에 특히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PTSD나 우울증 등 스트레스랑 관련된 질병들은 거의 기억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해마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서 이런 기억 장애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이론이 많습니다. 여기서 염증은 뇌의 노화를 가속화할 수가 있는데요. 뇌의 인지능력 저하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안 좋은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세균성 감염과 그로 인한 염증 때문에 뇌의 인지기능이 생각 노화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증은 뇌의 노화를 가속화한다. 요새 코로나 후에 건망증이 많아졌다는 기사도 많이 있고, 실제로 약국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브레인 포그 현상이라고 하는데, 브레인 포그가 이제 뿌연 안개를 얘기하는 거죠. 뇌의 머릿속에 뿌연 안개가 있듯이 건망증도 계속 들고 뇌도 맑지가 않고 계속 이제 가물가물한 이런 증상을 뜻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한 이들이 늘면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브레인 포그는 코로나19 이후 기억력과 인지능력 감퇴하는 것을 뜻하는데 흔히 노령층 환자에게 더 잘 나타난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으면은 그것이 만들어낸 염증 때문에 뇌의 기능의 위축을, 저하를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나타낸 동물 실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 모델 염증을 유도했는데요. 염증 유도한 게 LPS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LPS를 주입했다는 게 동물의 염증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PS로 증가로 인한 우리 체내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염증성 물질을 더 만들게 되고, 이 부작용은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해지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럼 LPS는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그람 음성균, 이거 세균입니다. 세균에 있는 LPS가 보이시죠? 여기 LPS 이쪽에 있는 그 외막을
의미를 하는데 그 외막이 우리 체내 세포가 인식해서 LPS가 붙는 것만으로 세균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게 우리 체내에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우리 몸이 세균으로 LPS를 인식하고 LPS는 염증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세포가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염증이 유발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동물 실험에 하면서 5개월 동안 15일마다 생쥐에게 LPS를 투여했다. 이거는 생쥐에 염증을 유도한 거고요. 동일한 양을 투여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점차 더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LPS의 양을 좀 더 증가시키면서 투여하였습니다. 1주, 3주, 5주, 7주를 보듯이 여기 LPS 양이 점점 더 0.4, 0.8, 1.6, 3.2, 6.4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시키려면 계속 양을 증가시켜서 생쥐가 어떤 식의 뇌의 위축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보는 실험입니다. 결과로 이 방 2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방 2개의 특정 위치에 전기 충격을 가해서 쥐가 어디에서 전기 충격이 일어나는지 위치를 학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쥐는 여기에서 어떤 곳에서 여기서 스파크가 딱 타서 자기가 전기 충격을 받으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원래 쥐라면은 여기서 이제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은 이쪽으로 도망을 갈 텐데 이런 염증이 유도된 쥐, 염증이 생긴 쥐는 전기 충격 위치를 학습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뇌가 장기 기억을 형성하지 못해서 여기에 전기가 나서 내가 감전된 것도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LPS 유도된 쥐는 몸에 염증이 생겼고 학습과 기억을 유지하는데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이것은 해마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뇌의 기능, 뇌의 기억을 변환하는 장치인데 이것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뇌에서 염증 매개 물질인 IL6가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물질과 염증이 증가하면서 이런 안 좋은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체내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이런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침입을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은 이런 감기,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리면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염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았나 싶어도 사실상 그게 다 나은 게 아니고 체내에는 어느 정도 염증이 존재하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그 염증을 싹 제거해놔야지 우리의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약으로 베타글루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맥주 효모 추출물이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좋은 약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면역기를 지원해주고 특히 감기 기운이 있거나 피곤할 때 복용하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저도 감기 기운이 있거나 코가 맹맹하거나 목이 아프거나 이런 낌새만 있으면은 베타글루칸을 2알씩 복용하는데요. 정말 효과도 좋고 저도 먹어봤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베타글루칸의 설명인데요. 이런 배식세포, 호중구, 단핵구, 자연살해세포, 수지상세포 이게 우리 체내의 면역세포입니다. 면역 기능을 유발하고 선천성 면역, 적응 면역이 조절되고 섭식작용을 향상시킨다. 우리 전체적인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세균 질환, 바이러스 질환 모두 다 유익한 약입니다. 그럼 이것을 복용했을 때 후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베타글루칸 항상 챙겨 먹고 야근할 때 항상 먹는다. 먹다 안 먹으면 표시가 확 난다.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베타글루칸이 면역에 좋다는 효능이 있어서 요즘 꾸준히 먹고 있다. HPV 양성이 뜨고 열실 진단을 받아서 사 먹었는데 면역 증진 효과가 정말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V라고 하면은 뒤에 바이러스란 얘기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효과가 정말 좋았다. 코로나 후유증, 아까 말씀드린 후유증이죠. 면역력 향상을 위해 먹는데 아침 공복에 크랜베리 유산균 같이 먹었고 훨씬 더 좋은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감기나 편도선염에 많이 걸렸는데 이것을 먹고 나서 감기도 안 걸리고 아직 코로나19도 안 걸렸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효과를 본 제품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복용 방법으로 하루 3번씩 복용하시고 한 번 드실 때 2알씩 같이 복용하시고요. 구매 방법은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감기랑 조그마한 염증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의 염증은 우리 기억력과 뇌를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기에 잡아줄 수 있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조기에 차단해야지 우리의 염증 반응을 최소한으로 억제시키면서 체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면역력 증강 물질은 베타글루칸이고 이것은 하루에 3번씩 한 번 드실 때 2알씩 복용하시면 효과를 아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염증이 최대한 가라앉을 수 있게 깔끔하게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약국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